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뭐 전문 그래픽 프로그래머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강 틀이 이렇다더라 뭐 그런 거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실습 문제 여러분들 목표는 내 열심히 만드는 요거 정도. 별거 없잖아 이거. 동그라미 두 개에다 자동차 하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콘텐츠 욕심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캐릭터도 이쁜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좀 압박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애들은 막 시간을 부을 수 있겠지만 또 다들 바쁘더라고. 그래서 콘텐츠라는 게 시간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작동 원리하고 구조가 대강 이렇더라. 그 정도만 알면은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자동차를 되게 예쁘게 만들 거예요 이러면은 시간 있으면 하는 거 좋아요. 네. 난 그냥 깔끔하게 사각형을 만들고 작동하는 거 코드만 만들 거야 그러면 뭐 괜찮아요. 다음에 요걸 왜 알아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설명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픽스를 더 배운다고 해도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강 어떻게 돌아가구나 뭐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요 튜토리얼은 이제 실습할 때 요 코드가 나갈 거예요. 요 코드가 나갈 거고 여기서 조금 바꿔가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기 초에 실습했던 거 이렇게 점 찍는 것만 제가 알려드렸죠? 점 찍는 거. 뭐 그거 정도 이미지 처리하고 겹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본 거였고, 그다음에 UI 작동 원리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죠, 이제는. 마우스 갖다 대니까 어떻게 작동하더라. 그 다음에 거기다 콜백 펑션 붙이면은 이게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몇 년 지나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요. 나이가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자, 코드. 그다음 여기 제가 이제 주석 달아놓은 거 보이죠? 요걸 쫓아가면은 제가 요 코드들을 이제 여기서 긁어 붙여서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좀 쉽게.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가서 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실행을 먼저 시켜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사각형 그리는 코드거든요.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자, 글루는 알 거고 glfw 쓰고 있죠? glfw 쓰고 있고 요게 이제 오픈GL ES 라는 규격을 따라가는데 제가 원래 좀 이제 최신 기술을 가르쳐 보려고 벌칸이란 게 있어요. 둠 알아요? 둠 만든 사람이 기술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둠 최신작 만들 때 벌칸을 썼다고 그러길래 그걸 코드를 들여다 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더라고. 근데 제가 무서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걔네들은 그걸 자유자재로 쓰는 엔지니어들이 넘쳐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보세요. VR 뭐 이러면은 VR 기술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지럼증 없애는 건데 어지럼증하고 렌더링 할 때 속도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쪽이 아무래도 경쟁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glfw로 오픈GL ES 포맷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glm은 그래픽스 이게 GL 그래픽스 매스 라이브러리예요. 매스 수학. 그래서 여러분 벡터하고 매트릭스 구현하는 거 해봤죠? 대강 이렇겠구나 이게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라이브러리 쓰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내가 반드시 커스터마이징 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럼 만들면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많이 만져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뛰어난 프로그래밍들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또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요즘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걸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에 다 짜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코딩만 해도 하루가 부족하지. 그렇게 살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엠스페이스 요거 해놨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쉐이더. 요게 잘 안 가르쳐요. 힘드니까. 쉐이더가 음영 처리 뭐 이런 건데, 이제 처음에 GPU가 그래픽스에서 나왔죠.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니까. 그러다 요즘에 딥러닝 때문에 일반인들이 유명해졌는데, 딥러닝 하기 직전에는 뭐 때문에 유명했을까요? 하여튼 GPU 장사 잘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ATI는 잘 못하고 있고, ATI가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 나한테 유체 시뮬레이터 뭐 연구하자고
연구하자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사과정 졸업했는데 걔가 보더니 하지 말자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금융 쪽에서 썼어요. 금융. 엔비디아가 장사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근데 금융공학이 2008년도인가 그때 모기 사태 나면서 박살났죠. 잠잠하다가 딥러닝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의 연구 성과 자체도 중요한데 그걸로 인해서 이득 볼 수 있는 조직들이 뭐 이것저것 있고 막 하니까 그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PC에 붙어있는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 하면서 배울 일이 없어요. 체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구조는 제가 잘 모르고. 근데 사운드 얘기. 게임에 사운드 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이번 실습 문제로 나가진 않을 거고, 제가 정리해놓은 코드 있거든요? 그거 뭐, 한번 해보세요. 이따 잠깐 시간이 되면 잠깐 설명할 거고. 그래서 쉐이더라는 게, 원래 그래픽스에서 쉐이딩, 음영 처리. 그러니까 입체감, 3차원 물체가 있으면 입체감을 주려면 색깔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색을 입히는 모든 작업을 쉐이딩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작업이죠. 중요한 작업이고 연산량이 많겠죠? 느리겠죠? 요즘 점점 뭐 얼굴 같은 거 표현할 때 되게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해 잘 몰랐던 것 중 하나가 이상하게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이 얼굴 표현할 때 보면 눈 그리는 게 논문이 몇 개, 수십 개, 수백 편이 있어요. 눈 렌더링 하는 거 논문이. 왜 이렇게 인간에 집착을 할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렌더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과 인간 사회, 거기서부터 파생된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쉐이더라는 게 연산량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별도의 하드웨어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3차원으로 넘어가면 답이 없이 많아져요. 그래서 GPU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됐고 그게 금융 쪽에서도 좀 쓰였고 인터넷이 아니고 교보문고 가서 서점 뒤져보면은 금융 프로그래밍을 GPU로 하는 거에 대한 책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사라졌고 저는 있지만 많이 안 나가고 막 되게 먼지 쌓인 이런 상태로 있고 그거 말고 딥러닝 관련해서 GPU 책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자 봅시다. 요게 낫다. 이런 식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처음 보지만 뭐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나지 않아요? C 같이 생겼잖아. 보이드 메인. 자,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번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쉐이더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방학 때 되면 분명히 해보고 교수님 안 돼요 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만질 필요는 없지만 다만 내가 하는 게 쉐이더라는 걸 사용을 한다더라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정도만 해도 나중에 GPU를 여러분들이 내가 만드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최적화된 GPU 가속기가 필요하다 뭐 이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요거 색깔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는데 자, 쉐이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한 몇 년 전부터 그래픽스 학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픽스를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퀀텀 점프 하듯이 그러니까 양자도약 하듯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요 쉐이더 때문에. 그 전에는 뭐 깨작깨작 그렸으면 됐는데 쉐이더 갖고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오니까 넘어간 거예요. 아, 그게 있다. 모바일 쪽에서 한때 많이 뽑았어요. 그래픽스 하는 사람. 모바일 연구하고 뭐 이쪽으로. 그 애플이 자기들 UI가 이렇게 부드럽고 뭐 한 이유가 GPU로 가속해서 빨리빨리 처리했기 때문에 부드럽다. 아이폰 3인가 나왔을 때 아마 뭐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래픽 하는 사람들 좀 뽑아가더라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가속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삼성 종기원인가 어디서 레이트레이서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 좀 얼핏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러니까 요 쉐이더를 이용해서 레이트레이싱을 한다 뭐 이런 기술. 뭐 그런 기술이 이제 핸드폰 내부 들어가면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요런 거. 뭐 거의 C랑 비슷하죠? 자, 요게 그 C 언어처럼 이해를 하면 조금 힘들고 별도의 컴파일러가 따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내가 런타임으로 꽂아서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 배웠죠? 함수 포인터?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로 이렇게 갖다 쓰는 식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쓴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CPU가 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쉐이더라는 게 있다. 쉐이더 들어는 봤다.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쉐이더가 이제 두 가지인데 벌텍스 쉐이더가 있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름부터 낯설죠? 이거 두 개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픽스에서 발달한 그 장비이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이 두 가지 쉐이더가 있더라.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그 정도면 돼요. 이제 그래픽사에서는 그걸 다 가르칠 텐데 여기서는 거의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벌텍스 쉐이더가 하는 일은 벌텍스가 3차원 좌표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좌표를 어떻게 위치를 바꿔서 다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좌표가 벡터니까 숫자 3개죠? 숫자 3개고 매트릭스 그 벌텍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표현할 때 매트릭스를 사용해요. 4x4 매트릭스 사용하거든요. 근데 고수학을 또 오늘 가르칠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거는 매트릭스하고 벡터 곱하는 걸 벌텍스 쉐이더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빠르게 하더라. 그렇게 발달이 됐더라. 게임 만들려고. 그래서 그 특징이 그대로 딥러닝 가속할 때 쓰이더라. 그게 요거예요. 매트릭스 있죠? 벡터 있잖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구조 그게 확장이 되면은 매트릭스하고 벡터 곱하기로 바뀌거든요. 구현할 때. 여기서 가속되는 거예요. 뭐 제가 GPU를 뜯어갖고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쉐이더 코드를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이제 딱 봤으니까 좀 기억이 나겠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컬러 결정해 주는 거예요. 컬러 결정해 주는 건데 그냥 레드 값. 이제 알죠? 여러분 다 알죠? RGB 컬러 해갖고 쉽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이번 학기는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별로 보기 좋진 않지만 그냥 어떻게 하는 건다 이런 건 정도 알 거고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다음 학기 그래픽스를 그러니까 오픈젤 ES를 그러니까 벌칸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오픈젤 ES를 그냥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전 오픈젤 1.2 갖고 강의를 안 해요. 옛날 버전으로 강의는 안 하고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 벌칸을 쓸까 그냥 ES 쓸까 ES3 정도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벌칸은 모든 코드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모든 코드가 좀 이런 옵션이 되게 많아요. 가속할 때 그 최적화 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편의성이냐 아니면 작업자의 어려움이냐, CPU냐 메모리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니까 걔들은 하드코어 프로그래밍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혹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딴 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 정도 복잡도 만나게 돼 있어요. 교과서 수준의 프로그래밍 실력으로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알 거고. 요게 이제 키 입력 방식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뭐 반응하는 거, 뭐 그런 거 설정해 주는 거. 요거는 요런 거 옵션들 이제 찾아보는 거 할 수 있죠. 여기 구글 검색하면 여기 이 함수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 이런 거 뜨는 거 많이 해봤죠? 숙제하면서 안 해봤어? 그런 거 설명할 시기가 지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111이면 무슨 색이에요? 111이면 뭘 것 같아? 응? 111 흰색이에요. 흰색. 000이 블랙이고 배경색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숙제하던 코드에 제가 111로 넣어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애들은 꼭 그걸 검은색으로 바꿔 쓰더라고. 재밌어요. 근데 자기도 재밌나봐 이렇게 색 바꿔보고 하는 게. 그래서 코딩 배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바꿔가면서 하면 좀 익숙해지잖아. 뇌에 자리가 잡히니까. 뒤에 0은 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알파예요. 투명도. 이런 거 내가 알려주면 안 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내공이 부족하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교육 효과를 보니까 내가 모르면 잘하잖아, 그제? 뭐 찾아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아직 버릇이 덜 들어갖고 모른 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모를 땐 되게 편해. 진짜 모를 땐 되게 편하고. 자, 요게 벌텍스 어레이 아이디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다. 요게 그 GPU의 메모리 잡아주는 거거든요. 벌텍스의 어레이의 아이디 포인터예요. 요게 그냥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인터인데 인티저야. 제가 가끔 포인터를 인티저로 출력해보죠. 인티로 출력하진 않지. 그냥 그 C아웃으로 찍어보잖아.
포인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고.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얘도 포인터라고 보면 돼요. 어레이. 그래서 요 어레이를 뭐 사용하겠다,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좀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요 순서 같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가지를 건드렸으면은 실행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게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꿔버리면은 무엇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건지 몰라서 4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조합이 그렇잖아. 얘가 있고 없고 얘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4가지 체크해야 되잖아. 3가지인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요령이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아이디. 이것도 포인터겠죠? 뭐의 포인터? 얘는 메모리 주소의 포인터 개념이라고 그랬죠? 인티저인데 역할이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GPU에 있는 메모리 혹은 GPU하고 매핑이 되는 버퍼의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프로그램 아이디잖아. 일종의 펑션 포인터죠. 펑션 포인터. 쉐이더를 아까 보여드린 쉐이더 있죠. 그게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잖아. 얘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번역을 하겠죠. 벌칸 같은 경우는 요걸 컴파일을 해줘갖고 바이트 코드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하고 사각형 아까 그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에 이제 숙제 받았던 거는 뭔가 물체를 그리려면 이렇게 점 찍었잖아요. 자, 근데 뭐 어느 세월에 이거 점 다 찍고 있겠어요, 그치? 자, 삼각형 그리려면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있으면 되지, 그치? 하나, 둘, 셋. 자, 선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메모리에 점을 몇 개 넣어주면 될까? 수동시간. 그게 요 개념이지, 요 개념. 그게 요 개념이고, 요렇게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자,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접 다 그리는 예제를 만들다가, 자, 점 3개로 선을 그리는 API가 존재한다고 그럴 때, 내가 입력을 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점 3개 넣어주면 되지. 점 3개 위치. 하나, 둘, 셋. 각각의 점은 플로트 3개. 사각형은 4개지. 4개. 저것도 투명도예요. 마지막에 이거. X, Y, Z. 그러니까 옛날 그래픽스는 2D 그래픽스였던 시대도 있어요. 한 70년대. 근데 지금은 그래픽스라고 그러면은 3차원이고, 요새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봐도 거의 삼각형, 3D를 같이 쓰죠? 거의 섞어가잖아. 3D가, 그래픽스는 3D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3D 라이브러리에서 2D만 다 Z좌표 0으로 바꿔놓고 그리면 되잖아. 음영이 달라져요. 쉐이딩 달라지는데 지금 하는 예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선만 그리니까 음영이 없는 상태, 쉐이딩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까 이거 쉐이딩 없지, 이거는 그냥 색깔로 선 그려준 거잖아. 그지? 이때 API가 이제 점 좌표만 넣어주면 선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려주는 걸 API가 해주는 거죠. 자, 제가 벌텍스 버퍼를 일부러 이렇게 2개를 해놨거든요. 하나는 삼각형용, 하나는 사각형용. 자, 그래서 저라면은 코딩을 할 때 이거를 클래스로 잘 묶어서 쓸 것 같아요. 잘 묶어서 쓸 것 같아요. 자, generate, gen buffers, gen 버퍼 메모리죠? 버퍼 메모리 new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 bind 버퍼 얘랑 연결시켜 주겠다. 버퍼 데이터 아까 위에서 트라이앵글 벌티시즈 정의했죠? 여기 어레이 그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벌티시즈 그 다음에 GL 스태틱 드로우는 한 번 로딩한 거 갖고 계속 그리겠다. 그게 이 GPU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CPU에서 GPU로
CPU의 메모리, 여기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메모리 있죠. 삼성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메모리가 있고, GPU에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CPU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메모리도 또 있어요. 컴퓨터가 두 대인 거야. 메모리끼리 통신을 해야 되죠. 이게 엄청 느려요. 그래서 한 번 보낼 때 왕창 보내놓고 계산을 왕창 하고 다시 CPU로 한 번에 왕창 받아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보내주고 계속 읽어먹으려고 이렇게 스태틱 드로우를 사용을 합니다. 저기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물체가 지금 스퀘어 하나 더 있었죠? 스퀘어 메모리 잡고 넣어주고, 사이즈 오브 트라이앵글 벌티시즈니까 지금 트라이앵글 벌티시즈가 9죠. 왜냐하면 벌텍스 하나가 x, y, z 3개, 플로트 3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3개니까 9죠. 사이즈 오브 요거 하면은 9 곱하기 뭐 나오겠죠. 플로트면 4, 36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많이 틀려요. 요런 거. 요거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아니, 지금 하자. 잊어버릴 것 같다. 자, 요거를 뭐 값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스탠다드 벡터를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손에 익으면 그냥 이렇게 짜도 돼요. 근데 제가 표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면 작업 시간이 좀 짧아진다고 그랬죠. 편하다고 그랬죠. 그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플로트가 아니고, 가급적 데이터를 묶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벡터 단위로 묶어요. 그럼 XYZ가 묶이겠죠. 트라이앵글 벌티시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벌티시즈 점 푸시백으로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그리고 얘로 뭐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얘보다.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몇 가지 찾으려면 3으로 나누고 뭐 해야 돼. 사이즈 오브 하고, 그걸 다시 플로트 사이즈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으로 다시 나눠주고, 이래야 포인트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트라이앵글 벌티시즈 점 사이즈 하면 바로 튀어나오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걸 다 스스로 짜서 쓴 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세대의 숙명이고, 여러분 세대는 남이 만든 걸 가급적 많이 쓰는 걸 권장하는 세대니까 이쪽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굳이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에러가 떠요. 뜬 이유가 얘가 원하는 거는 플로트의 포인터 타입을 원하는 거예요. 어레이가 포인터라고 그랬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대괄호 없이. 근데 얘는 벡터잖아. std 벡터잖아. 그래서 이게 컨버전을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 중 하나는, 자, 아까 어레이일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가 x좌표, y좌표, z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 여기에 벌텍스 0, 벌텍스 1, x좌표, yz, z좌표, 벌텍스.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하나, 둘, 세 개, 총 플로트 9개죠. 그래서 GPU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얘의 포인터하고 몇 개다 넣어주면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복사하겠죠. C 프로그래밍 그냥 기초잖아.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라서 어레이 요 벡터랑 요걸 짰어요.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래머들이 됐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내부 데이터 구조가 요렇게 C로 막 손으로 짠 거,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응? 왜? 여러분들이 얘네 만든 프로그래머로 빙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데이터 구조를 요거하고 똑같이 짤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르게 짤 것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저거 벡터를 하나하나 또 표시해주는, 하나하나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하나하나 뭐라고 해야지? 포인터 같은 걸 지정해주는 게 있어요. 포인터로 지정해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또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건 똑같이 저장돼요. 그렇게 짜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효율적이잖아.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다. 하여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의 세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믿고 쓰는 거예요. 아, 그래 당연히 이렇게 짰겠지 이런 거.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그래요. 예컨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리를 읽을 때 이렇게 읽고 건너뛰고 이렇게 읽고 건너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짜지 않고 똑같아요. 1차원 구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요 주소만 찾아서 넣어주면 똑같이 작동해요. 지금 벡터, 그러니까 GLM 벡터 3의 벡터로 바꿨죠. 바꿨는데 그럼 여기 넣을 때 어떻게 넣어주나?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거 X의 주소. 그리고 개수가 좀 틀린데 트라이앵글 벌티시즈 지금 아까 9개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원래 들어가던 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 자체 사이즈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겠죠.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GLM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요 구조,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굳이 뭐 수학 라이브러리에다 뭘 꽂아 넣는다든지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실행을 시키면은 똑같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바꿀 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요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패턴만 같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링크트 리스트로 돼 있다, 뭐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고 그 리스트로 돼 있다 이럴 때는 큰일 나요. 제가 계속 그 1년 내내 메모리 CPU, 뭐 메모리 구조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꿔주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고, 자, 요게 이제 두 화일문이죠. 두 화일문 저도 많이 안 써요. 근데 여긴 예제에서 굳이 썼더라고. 그럼 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서 while이 어딨나, while 있죠. 그러니까 escape 키를 누르면은 튀어나올 것 같고, 딱 보니까 코드 보니까. 다음에 should close면은 그 윈도우에 그 X자 요거 닫아야 되는구나, 강제로 닫히는구나, 뭐 그런 거. 그때까지는 계속 요 안에 있는 걸 도는구나. 그러니까 게임 엔진도 이런 메인 루프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소스 게임 엔진을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 뭐부터 찾겠어요? C++ 엔진이 돼 있어. 그럼 뭐부터 찾을 것 같아? 일단 메인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저 메인 루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어. 뭐 VR 엔진이든 뭐 똑같아요. 아니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지. 어딘가에 이 무한 루프가 있어요. while 문이든 뭐 for 문인데 내부에 조건이 없든 do while이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매번 해야 되는 게 화면 쫙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쉐이더를 쓰겠다 이렇게 로딩하는 거 불러드리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수학이라. 근데 그래픽스가 수학이 어려워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요거 몰라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 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정도만 알면 그래픽스 수학은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렌더링하고 뭐 이런 거 게임 엔진하고 뭐 이런 정도는 요 정도로 되고, 이제 쉐이딩, 레이 트레이싱 요쪽 넘어가면 조금 더 달라지긴 하는데 뭐 기본적인 오픈젤 프로그래밍은 요거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스의 선수 과목을 리니어 엘지브라를 넣었다가 뺐고 차라리 이 과목을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부터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 능력이 더 좋더라고. 가르쳐 보니까 수학을 못해서 그래픽스를 못하진 않는데 C++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그래픽스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그래픽스를 못하는 건 오히려 드물어서 뭐
리니어 엘즈브란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 레벨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뭐 딥러닝을 난 대학원 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 우리 학교 아니고 딴 학교로 가더라도 리니어 엘즈브라는 알아야 될 거고, 왜냐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도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무시무시하게 많은데 이걸 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그거의 차이로 표현해 갖고 데이터량을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분석할 때 쓰는 게 리니어 엘즈브라예요. 어렵다. 내가 근데 이걸 왜 가르치지? 자, 그렇고, 매트릭스가 아이디를 얻어오고 있는데, 자, 요게 포인터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GPU한테 매트릭스를 하나 보내겠다, 이런 걸 포인터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메모리에 매트릭스가 하나 들어갈 자를 잡아놔라. 포인터, 뉴로 GPU를 만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제 그 화면에 그리는 모든 변형된 건 다 매트릭스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이거나 물체를 움직이거나 하면은 여기 화면 속에서 뭐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고정하고, 즉 카메라를 고정하고 물체를 움직여도 스크린 속에 있는 사진이 변하죠. 얘를 고정하고 핸드폰을 움직여도, 카메라를 움직여도 이 속에 이미지가 바뀌죠. 이 변하는 것들을 모두 이 매트릭스 하나로 표현해요. GLM MET4 매트릭스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엘즈브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코딩할 때는 뭐 매트릭스의 원소가 MET4면은 4x4라서 16개거든요. 그걸 어떻게 세팅하나 이런 걸 막 가르쳤는데, 그냥 라이브러리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제가 세팅해 놓은 거 그냥 쓰시면 되고, 뭐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퍼스펙티브면은 사람 눈이 이렇게 보이죠. 올소면은 이렇게 도면처럼 보는 거예요. 위에서 딱 직각 도면 이렇게.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시야각에 따라서 더 어지럽기도 하고 덜 어지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이면은 그 모니터 해상도가 가로가 4고 세로가 3이고 뭐 이런 거 얘기. 그 다음에 이건 가장 가까운 면, 가장 먼 면 이런 건데, 뭐 이번 실습하면서 이런 거 옵션까지 만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뭐 굳이 움직여보지 않아도 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뷰도 매트릭스로 표현이 돼요.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내 카메라 위치가 있어야 되죠. 거기 하나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어느 위치를 보는지를 또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걔에 맞춰서 이렇게 내부에서 계산을 해줘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구나 안 돌렸구나.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틸팅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결정하는 게 요 업 벡터예요. 그래서 위쪽이 어느 쪽이냐, 그걸 결정해주는 벡터예요. 자, 뭐 두 가지. 자, 여기서 하나 뭐 퀴즈를 내자면, 얘하고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나오죠. 방향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벡터하고 이 업 벡터가 같아진다, 방향이 같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3차원 기하학이죠. 어떻게 농구할 때 이렇게 하다가 고개 확 젖혀서 하늘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좀 어지럽지 않아요? 어지럽고 이렇게 뭐 돌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하늘을 보면은 기준점이 없잖아. 그냥 하늘만 보이잖아. 어지러워서 공이 어디 갔는지. 난 그러던데? 안 그런가? 이렇게 되면은 위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돼갖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수학이 따로 있는데, 아주 옛날 게임 엔진들은 발매되어 있는 게임도 그거 처리를 안 해갖고 그 총 쏘다가 따다다닥 하다가 이렇게 위를 보면은 막 뺑뺑이 돌고 그랬어요. 옛날 게임들. 자, 그 다음에 모델 매트릭스는 지금 그냥 111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쓰는데, 요거 이제 조작을 해볼 거예요. 자, MVP 매트릭스 모델 뷰 프로젝션을 곱해서, 매트릭스 곱하게 하는 거 알죠? 곱해서 그걸 GPU한테 쏴주고 그 다음에 물체를 그리면은 딱 요게 그리는 거예요. 드로우 더 트라이앵글, GL 드로우 어레이즈. 아까 어레이즈에 어레이 데이터를 넣고 그걸 바인드 시켜줘요. 바인드 버퍼로, 벌텍스 버퍼 에다가 바인드를 시켜주고, 이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요 3이라는 숫자가 사이즈인데 뭐냐면은 XYZ
GPU로 들어갈 데이터가 XYZ, XYZ, XYZ 이렇게 반복해 들어간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플로트다, 뭐 노멀라이즈 됐냐 안 됐냐 이런 건 이번 실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는 루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그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벌텍스 아까 3개였죠. 삼각형 그릴 때 3.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퀘어 그릴 때 점 4개 아까 돼 있었고, 그 사실은 요 3이라는 사이즈를 아까 우리가 std를 썼으니까 벡터를 썼으니까 쭉 해서 점 하면은 좋아지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좀 편하잖아. 내가 오류를 낼 부분이 줄어들잖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줘야 될 게 적어질수록 오류가 줄겠죠. 자,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인터랙티브하게 작동하는 걸 하려면은 자, 뭔가 기능을 좀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게임이라는 걸 봅시다. 이게 게임 엔진이에요. 게임 시스템 혹은 게임 엔진. 유저 사람이죠. 요새는 사람 위주로 보고 있는데, 사람이 게임에 넣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어떻게 해요? 키보드랑 마우스. 뭐 키보드, 마우스, 뭐 터치패드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키보드 해볼 거고, 마우스는 여러분들 필요하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이 유저한테는 뭘 줘요? 응? 상황. 응? 상황. 상황을 어떻게 알려줘? 게임 화면 시각. 화면, 비주얼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청각, 사운드 있고, 뭐 오디오 있고, 그 다음에 뭐 VR 뭐 하면 촉각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비주얼 만드는 거 하고 있죠. 근데 비주얼 지금은 딱 고정된 화면이니까 움직여 볼게요. 삼각형을 움직이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어디였지? 여기 좌표들을 직접 움직여주면 삼각형이 막 움직이겠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뭐 일억각형이다 뭐 이러면 볼텍스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CPU하고 GPU가 통신량이 많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GPU가 빠르다고 하는 건 일단 들어간 후의 얘기고, 보내는 건 느려요. 그래서 요게 양이 많을 때는 한번 보내놓고 재활용을 하고 싶겠죠. 근데 움직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 16개 데이터만 보내버려요. 그리고 벌텍스 쉐이더에서 매트릭스에다가 벡터 위치를 곱해요. 이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고정돼 있고, 요건 플로트 16개. 그러니까 효율적이 되겠죠? 요게 GPU가 벌텍스 쉐이더가 하는 일이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어디 갔나? 매트릭스가 3개가 있는데 MVP, 모델, 뷰, 프로젝션. 근데 프로젝션하고 뷰는 고정시키고 모델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모델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 회전을 시켜볼 텐데, 뭐 키보드하고 연동이 돼야 되겠죠? 인터랙티브하게. 키보드 아까 밑에 보니까 코드 있던데? 여기 있다. 여기 있고, if, 뭐 레프트 키 레프트겠지? 느낌이? 레프트 키가 눌리면은 뭔가 하도록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한 번에 하나만 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것도 왜 안 돼? 스트리밍을 안 넣나 보다. 이거 그냥 계속 눌려있나 보네, 그지?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짰구나 다시 보고,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 갔지? 코드를 못 찾겠네? 코드 보고 있으면 좀 어지럽죠? 이게 틀렸겠지, 그지?